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룩할 수 있는지,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모를 만큼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평균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 평균이라는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평균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 그 유혹은 포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은 평균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바꾸어라. 자신의 이력서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라.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목표에 정성을 쏟으면 목표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다. 계획에 정성을 쏟으면 계획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4가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첫째,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 둘째, 정말 하고 싶은 것. 셋째, 사회가 원하는 것. 넷째, 옳다는 확신이 드는 것을 적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까지 미칠 정도로 곧고 강해야 한다.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싶다면,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라.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핵심을 잡으려면 잘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핵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잘 버린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다. 희망을 말하라. 될 수 있는 한 자주 떠벌려라. 희망을 글로 적어라. 가능한 한 또박또박 반복해서 적어라. 희망을 선포하라. 혼자 우물우물 속삭이지 말고 만천하에 공표하라. 그것이 더 큰 성취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목표에 다가갈수록 고난은 더욱 커진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때, 이때가 바로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이다. 성취라는 것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큰 고난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이고, 엄청난 격차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이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남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오늘은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 라며 스스로 자신의 일과를 돌아보며 칭찬할 만하다 느끼고 또 그런 만족스럽고 충만한 기분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인간의 뇌는 문제를 느끼지 않으면 지혜를 짜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왜를 5번만 반복해보라. 해답이 나온다. 1914년 12월 에디슨의 실험실은 화재로 사실상 전소되었다. 67세의 나이에 그간의 에디슨이 해온 거의 모든 작업들은 화염 속에 다 타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앙도 가치가 있구만. 내 모든 실패들이 날아가 버렸으니.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신이여 감사합니다. 화재 후 3주 만에 에디슨은 그의 첫 번째 출근기를 선보였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우한 처지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좋은 침과 약이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조와 품행이 닦여진다.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될 때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누구든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는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명예나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따름이다. 만일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그 우직함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속의 힘, 지루한 일이라도 열심히 계속해 나가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이다. 2배로 생각하라. 2배로 노력하라. 그것이 가진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타고난 재능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나는 슬럼프에 빠지면 더 많은 연습을 통해 정상을 되찾곤 한다. 큰 일에는 진지하게 대하지만 작은 일에는 손을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몰락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된다. 콜린 파월의 첫 직업은 음료수 공장의 바닥을 걸레질하는 일이었다. 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물걸레질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군대에서도 같은 태도로 임했고 결국 많은 훈장을 받은 존경스러운 합참의장으로 제대했다. 이후 미국 국무장관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꿈이 큰 사람들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대한다. 남을 높인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낮아지기는커녕 나도 덩달아 높아지게 마련이다. 겸손함은 그 사람의 꿈의 크기다.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크게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적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주어라.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함은 소중하기가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속상하게 함은 아프기가 칼에 베이는 것과 같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마음은 명확하다.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고 혼미하다.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됨이 명확할 것이다.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유능한 경영인은 결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미루지 않는다. 실패한 결정 10개 중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려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다.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발할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한 일이 없게 된다. 그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3년 후,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될지는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실패한 적이 26번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거듭 실패를 계속해왔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성공한 이유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하는 능력이다. 미룬 일은 포기해버린 일이나 마찬가지다.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글픈 인생은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라는 세 마디로 요약된다. 원래 습관의 족쇄란 너무나도 가벼워 느낌조차 없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져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내고 만다. 내 나이쯤 되면 습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 당장 좋은 습관을 택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그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함께한다.